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12월 30일 어저께 이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한 해 시장 마무리됐는데 저희가 그토록 바라던 산타는 안 왔어요. 어저께 몸이 좀 안 좋았죠. 그래갖고 이제 어저께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컴퓨터도 어저께 안 좋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제 또 마무리 인사를 못 한 것 같아서 한 해 마무리인데, 그래서 바바님하고 마무리 인사하려고 일단은 왔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또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새해에는 저희가 크게 돈을 쫓아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퍼준다는 마인드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지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아니고 내년 하루만 그런 거 아니야? 하루만 그럴 겁니다. 예. 매년 그렇죠, 매년. 아, 뒤에 이거 스팀 녹색 다리미로 펴주고 싶다고? 좀 그래요. 일단은 뭐 올해 뭐 연초부터 계속 연초에 잠깐 반등 나왔다가 계속 지금 하락장이 지속이 되었어요. 지속이 되고 우량주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다 빠졌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올해 여러분들 수익률이 많이 저조하게 마감이 됐을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뭐 우리 시청자 중에서 어저께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막 카톡 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나한테 뭐 누구는 뭐 키움증권 상위 1% 유지했다, 뭐 누구 난강스파님, 그 다음에 뭐 또 누구더라, 하여튼 뭐 이렇게 카톡들이 몇 분 오셨는데, 아무튼 뭐 불타는 휘발유님이 상위 1% 마감했다, 뭐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불타는 휘발유님, 또 난강스파님도 난강스파님인가 또 카톡이 오셔가지고 또 것 같고, 올해 그 마무리 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올해 좀 하락장이었거든요. 제 친구 중에 보니까 우량주 그 삼성전자나 이런 거 지금 끝까지 들고 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막 4천만원 수익 났다고 자랑했을 때가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올 초죠. 그 연말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내년엔 가겠지라고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배당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들고, 삼성전자니까 뭐 들고 가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2022년도 그렇게 힘들고 뭐 양자고 하나 했던 거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다 감내하고 우리 개미들이 받아들이고 뭐 근데 금융시장, 부동산 하락기, 뭐 비트코인 하락기 다 겪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었었던 뭐 단테님 친구 얘기를 잠깐 하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빠지는 와중에 뭐 이렇게 힘든 시기잖아요. 그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럴 건데, 그런 와중에 그분은 또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 삼성전자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투자 가르치는 입장에선 참 이게 말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아요, 진짜. 많지. 막 잔소리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따뜻함이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진짜 막 이렇게 말을 이만큼 하고 싶은데 참는 거거든요, 사실. 많이 좀 함축하고 참는 건데, 우리 회원들이 그분은 그래도 뭔가 뭐 먹고 살만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먹고 살만해. 생각하고 또 안 그러신 분도 많고, 이런 와중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가는 데는 아까 이제 회사적으로도 좀 욕심을 내려놓고 회원분들에게 많이 퍼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견하게 이제 공개 방송에서 공언화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또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 힘들었고 앞으로 2023년도는 좀 더 본인 개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정리하는, 2022년도를 잘 정리하는 마음가짐을 좀 갖고 2023년도를 준비하고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마무리하는 시점의 결과로 보면은 주식시장 개 빠졌고요, 코인 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또 막판에, 그죠? 지금 막 치닫고 있죠. 맞았죠. 이게 제가 예전에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동산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요건 화면 안 보이구나. 안 보여야 돼.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 중반까지는 좀 이어갈 전망으로 보여요. 전망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내려갔다가 바로 V자로 반등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V자로 반등하는 파동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매물을 좀 쌓으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제가 진통제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진통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이제 진통제를 맞잖아요. 근데 적정량을 맞으면은 괜찮은데, 예,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나게 우리 사회가 아프니까 양적 완화라는 그 진통제를 진짜 한계치까지 나은 거예요. 어쩌면 넘어섰어요, 진통제를. 그냥 진통제를 떠나서 거의 마약 수준으로 그냥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통제를 맞을 당시에는 이제 몸이 안 아프고 좋잖아요, 그죠? 아프면 고통이 덜하니까. 근데 그걸 과다하게 계속 많이 맞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그 후유증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후유증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필요 없을 정도로 양적 완화를 오버해서 이게 미국을 위해서 했어. 미국이 너무 했어요. 다른 나라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국민들만 미국에 딱 자기 나라만 생각해서 달러를 자기들 그런 명분을 얻었으니까, 코로나라는 명분을 얻었으니까 뿌린 거지. 와 풀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진짜 후유증이 저는 내년 중반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세력 형님들 등에 업고 약간 매집하는 종목들, 단기 매집하는, 길게 보지도 않고 그냥 단기 스윙 쪽으로 지금 계속 이끌어 가다 보니까 뭐 그나마 저희 쪽은 엄청 좋았어요. 그죠? 이게 아까 누가 이제 어떻게 2023년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023년이 횡보가 나올 것이 나오는데, 거기 횡보 구간이 뭐 700선 언더에서 갈지, 지금 이제 갓 내려온 600선 이제 갓 내려왔는데 600선에서 횡보가 나오게 될지는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읽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상치는 할 수 있죠. 예상 가능성에서 조금 더 힘주는 구간에서 여기서는 바닥이라 판단은 되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에서 이쪽 구간의 바닥 자리, 뭐 저 같은 경우는 바자법 라인, 그리고 단테님 자리에서 뭐 그 파란 점선에서 올라왔다 횡보하는 자리, 뭐 이런 특별한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법에 맞춰가지고 좀 힘줘야 될 구간에 그때마다 방송하면서 좀 더 매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 줄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기법이 그래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주식 처음 배울 때는 리딩 스타일이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문자 리딩, 하나는 게시판 리딩. 그러니까 게시판. 그러니까 문자 리딩과 게시판 리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리딩의 실력이, 아무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리딩인데, 기법을 배울 루트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종목을 이거 사라 하면 사고, 팔아라 하면 팔았고, 막 찌라시들이 막 올려줘요. 이런 찌라시, 이러한 찌라시 막 올려줍니다. 뭐 때문에 대박이다, 뭐 때문에 대박이다. 근데 그게 다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개미들 등쳐먹는, 일부 등쳐먹는 사기꾼들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루트가 그때 당시로는 없었어요. 그냥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뉴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막 어떤 찌라시가 딱 뜨면은 이제 수급이 막 개미들이 몰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수급, 그런 거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15%였어요. 상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일단 상한가 가는 거 추격해서 보자. 게시판 리딩은 뭐냐면, 누군가가 게시판에다가 어떤 종목을 막 풀어서 올려요. 이거 사라고. 아니면 그 게시판 그 카페 방장이나 운영진들이 올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료로 리딩도 해줬고. 근데 그때 당시로는 뭐 기법이라 하면은 뭐 골든 크로스하고 쌍바닥 기법밖에 없었어요. 상따 기법.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플러스 된 게 이제 볼린저 밴드나 MACD, 그때 당시로는 스토캐스틱이나 RSI의 이 지표를 이용해서 또 차트를 만드는 분이 있었고, 초창기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검색기까지 이용해서 종목 발굴하고, 우리들만의 지표를 만들 수 있는 HTS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다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수식이죠. 원하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돼 있으니까, 이거를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옛날처럼 이거 사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카톡방 쫓아다니면서 이래 하면은 결국 돈 다 했거든요.
그때 그 생각나네. 게시판 리딩인데 베트남 했을 때였어. 게시판 리딩인데 단타가 나와. 겁나 웃겨. 진짜 그랬다니까? 아니 단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도 그때 게시판 리딩 할 때 보면 게시판 찌라시가 딱 올라와. 특히 미쓰리라는 그것도 있었고 그 찌라시가 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쓰리 같은 경우도 찌라시 뿌리는 방들이 막 억수로 많이 있어. 그럼 보고 있다가 뭔가 딱 붉은 걸로 막 그럴싸하게 올라오면은 진짜 수급이 팍 순간적으로 5%가 튀어요. 그거 1% 2% 먹으려고 쫓아가가지고 한두 번 먹다가 그냥 온팡 물리고. 나는 그때 다음 카페였는데 팬클럽 가입 감사. 그때 그 생각난다. 그 1세대 그 진짜 엄청나게 많이 그걸로 일어서신 분이 막 콜센터 같은 사무실 막 사진 찍어서 카페 막 올라와 있고 그거 다 전문가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여성 다 콜센터 직원들인데. 옛날에 뭐 카페 방장이 좀 잘하는 분이 한 분은 계셨어. 그분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근데 지금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화면에 내 딱 같이 영입하고 싶은 분이 하나 있거든. 근데 지금은 소식이 안 들려. 진짜 잘하는 분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왜 그 영역에서는 그분이 잘했어. 뭐냐면은 그분은 나도 이제 그분 거를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어떤 그걸 했냐면은 재료 매매를 했어.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나올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재료를 찾고 그 재료에 적합한 종목들을 딱 찾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찾더라고. 시황을 미리 분석해서 업황을 분석하고 그 업황에 대한 재료를 찾아요. 그러면 그 재료,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다 이러면은 정부에서 세종시 발표가 나면은 그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재료로 하는 그거는 이제 그분 단탄 아니에요. 그분은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야 이분이 6개월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다 올라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재료를 그분 거 하는 걸 보고 옛날에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아니 머리 회전이 빠른 게 아니고 재료를 잘해서 기다려요. 약간 제 스타일인데. 우리도 지원도 그렇게 해요. 예, 저도 맞잖아요. 앞으로 업황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 AI라든지 뭐 로봇주라든지 전기차 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료를 찾아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단기로 리딩해도 되지만은 그런 애들은 이런 업황이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은 좀 흔들리지 않을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면 되거든요. 에드워드 형님 팬가입 한번 하셔야겠다. 원래 팬가입 우리 팬클럽이셨는데 에드워드 형님은 지금 우리 아프리카 TV의 팬클럽이신데. 테마 뽀개기. 테마 뽀개기. 좋네, 이름 좋네.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테마나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이제 순환매가 될 테마나 그다음에 어떤 이슈에 대한 재료. 옛날에 뭐 예를 들면은 이 재료라는 게 이제 소멸되는 재료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그 진행될 재료가 있거든요. 그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멸될 제도가 뭐냐면 소멸되는 딱 뉴스 뜨자마자 소멸되는 재료가 뭐냐면은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은 소멸되는 재료거든요. 근데 앞으로 올 재료는 뭐냐면은 올해 시황이나 전망이 앞으로 올 재료가 될 수가 있고 업황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은 강원랜드가 내년에 게임 테이블을 30% 정설을 할 것이다. 정설을 할 것이다. 지금은 정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이 안 올라요. 근데 내년부터 정설을 할 것이다잖아. 그러면은 그 강원랜드는 내년에 그럼 게임 테이블 하나당 얼마의 매출이 나오니까 30% 매출 증가되겠구나. 점차 늘어나겠구나. 그 테이블 정설해주고 그럼 그때부터 올라가요. 그리고 정설했다 하면 또 빠져요. 재료 소멸로.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뭐 할 것이다.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옮길 것이다. 세종시 신도시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신도시가 지금도 좀 삐걱삐걱하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이제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가보면은. 근데 그 이슈 하나로 그 관련주들이 300% 500%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가 이 다음 치킨 게임에서 밀릴 것이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죠. 이제 SK 하이닉스에 안 된다고. 고점에서 빠지잖아요. 안 멈추죠, 빠지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점유율이 뚝 떨어질 것이다. 그 것이다 할 때부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일 3사가 이제 양산을 시작하고 우리나라나 테슬라 이외에도 테슬라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아직 안 팔려도 점유율이 지금도 테슬라가 높은데도 약간만 1%만 떨어지고 따라잡혀도 테슬라 주고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가소가 될 것이다. 이제 테마, 재료 이게 딱 하면 이 테슬라도 얘기하다 보면 테슬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항상 생각해보면 주식이 결과론에서 솔직히 정답은 다 나와요. 왜 차트에 결정이 나오니까. 근데 그 전의 흐름과 거기에 방향성에서 더 갈 수 있느냐, 앞으로 모멘텀이 남았느냐 이걸 보면
생각해보면 모든 정답은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테슬라가 정말 잘 나가서 테슬라가 와 진짜 올라가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한 2년 전부터 받았어요. 테슬라의 고점이 어딘가요? 테슬라가 이 고점인가요? 그러면 고점 능력이 이제 차트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신규 가입 이제 신규 진입 장벽에서는 웬만하면 좀 안 시켜요. 네이버도 그랬고요. 카카오도 그랬고요. 뭐 삼성전자, 테슬라 이런 거를 당연히 갖고 있는 고점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완전 초짜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내가 본 방향은 지금은 과열 구간이야.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 유형 고지를 해드린단 말이야. 그러면 완전 초짜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의견을 막 나한테 막 설득하려고 하듯이. 그치. 테슬라 자기가 테슬라 들고 있으면은 설득을 하는 거지 막. 그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제 차근 설명해주고 이제 해주고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찍소리도 못하지. 그때 그랬던 그 생각이 나요. 그 테마라는 게 재료라는 게 쭉 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더 가는 게 있고 거기서 멈추고 고점을 알 수는 없어요 아무도. 멈추고 이제 좀 다시 그냥 빠져버리는 단기 작전 세력으로 끝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구분을 이제 초보들은 거기에서 늘상 말하지만 욕심 없이 챙길 수 있는 수준에서 챙기는 게 맞고 그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더 먹느냐 못 먹느냐 여기에 대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 자체 진입 포지션 자체가 진짜 롱런을 하고 잡은 사람은 중장기 관점에서 이미 시작을 했어야 되고 이미 오른 데서 잡아 들어가면서 뭐 밸류를 생각하고 앞으로 시대를 생각하고 하는 건 솔직히 오버하고 욕심이에요. 본인의 이상의 것을 바라는 마인드. 차트를 인정 못 하더라고요 누가. 차트를 인정 못 한다는 것은 자기 기준이 없다 소리 아닌가요? 우리는 차트상으로 솔직히 여기서 100% 올라갔는데 그래서 100% 200% 더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차트가 정배열에서 확장이 일단 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일단은 위험 구간이라 봐요. 정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더 올라가는 종목과 이제 억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거치고 확장하는 구간에서는 팔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이 개미의 영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막 이거는 무조건 몇 배 들어갈 거다 몇 배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팔지를 못해요. 아무리 고점이라도 점점 욕심이 불어나기 때문에 딱 끊고 매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의 기준은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역배열에서 돌아갈 때 잡아서 어느 정도 정배열이 확장된다 싶으면 팔거나 아니면은 역배열 돌아갈 때 잡아서 그 튀면 파는 거예요. 그게 개미의 영역이고 그거를 회전을 높이면 돼요. 어떤 종목은 300% 까졌다가 상패되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1000% 갔다가 상패되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200% 갔다가 상패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500% 가는 걸 한번 먹어봤잖아? 그러면은 다 500% 갈 줄 아는데 200%라다가 상패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지? 차트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런 매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차트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이 선들에 대한 경험치를 믿는 거예요. 그 파동과 패턴과 규칙성에 대한 그 경험치를 믿는 거지. 그리고 그 경험치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가 틀렸다면은 우리는 손질할 수 있는 기준도 차트에서 찾거든요. 그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뭡니까? 주식이 그 회사의 주가를 결정해서 매일매일 장세에 뭐 사고 팔기 물량 싸움에서 나온 가격 결정의 이어붙임이잖아요. 주가의 흐름.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차트야. 그러니까 통계의 평균이지. 근데 주가에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이 가격에 사서 내일 얼마가 되고 뭐 앞으로 얼마가 되느냐를 그걸 결정해서 그걸 맞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주식을 하는 원론적인 이유인데 차트를 믿지 않는다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산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병원에서 차트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병원에서 이 환자의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 환자 혈압이다. 그러면 한 달간의 혈압을 쭉 재요. 한 달간에 만약에 혈압을 재고 그러면 또 전 세계 평균치로 우리가 혈압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상치다. 뭐 100에서 120까지가 정상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의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그거를 오늘 쟀을 때 과거의 그 데이터들을 보고 혈압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혈압이 높아졌다가 회복이 되고 있는지 또 혈압이 낮아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선으로 연결한 게 차트거든요. 눈으로 보기 쉽게 그런 데이터들을. 그거를 우리가 짧은 그림으로 보면은 뭐 분봉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긴 데이터를 가지고 길게 우리가 보면은 주봉이나 뭐 월봉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차트를 무시한다는 것은 의사 선생이 오늘 딱 재갖고 오늘 것만 가지고 이 환자를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뭔가를 여러 번 재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혈압이 높은데 계속 더 높아지는지 머무르는지 아니면 높아진 상태에서 치료가 되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만 딱 재가지고 맞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만 혈압을 딱 재가지고 점점 혈압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인지 낮아지고 있는 단계인지 그게 쭉 유지되는 단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만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건강한 사람들의 그 데이터가 또 있어야 되거든. 피트런치 책 보고 주식하던데 피트런치 책 보고 하는데 차트를 안 보려고 한다고요? 피트런치가 안돼. 그 피트런치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3대 그 가치 투자 내나 그 누구 그거잖아. 신고가 매매하시는 분이잖아. 피트런치라는 분이 가치 투자인데 그 신고가 뚫는 거 매매하시는 분이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옛날에는요. 워렌 버핏이나 피트런치나 이런 사람이 있던 시장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사고 존버하면 다 먹는 시장이었잖아요. 세상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그 피트런치가 신고가 매매 아니고 잠깐만 윌리엄 오닐이 신고가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이 미국장을 했고 미국장에서 이제 경제가 이제 붐을 일으키는 시점부터 주도적으로 미국이 이제 패권을 가져와서 달러를 찍어내는 시점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오렌 버핏이 태어났으면은 그냥 모르죠. 작살나지 않았겠나? 그런지는 지금 모르죠. 깡통 됐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막 구글이나 이런 것들 뭐 완전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다 먹지는 못하거든요. 진도준이 제일 잘함? 진도준은 약간 사기 캐릭이죠. 미래를 알고 하는 투자인데 뭐.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주식이 꿈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미래같이.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연말을 정산하면서 내년엔 어떤 걸 먹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차피 차트만 보고 검색기로 매매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차트만 보고 스윙 매매까지는 솔직히 차트만 보고 할 수가 있어. 뭐 차트만 보고 매매할 수 있어. 기준 잡고 내가 수익 모델 만들어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자르면 되니까 차트상으로 차트로 매매하면 선줄도 차트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중장기나 스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유가 차트 이외의 이유,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이유라든지 어떤 기대감을 이 종목들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하면은 우리가 매매하는데 오히려 좀 불안하지도 않고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023년도를 일반 회원분들이 무엇을 먹고 살 거냐 주식을 하면서 얘기해도 되나?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업황은 똑같은데 이제 악재가 크냐 이 업황이 이 악재를 이겨 먹을 것이냐. 난 그렇게 생각해. 일단 대다수의 회원분들은 주식에서 초보야. 주식에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한마디로 저는 만약에 지금 초보하시는 초보분들 이제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 물려도 대출 신용 쓰지 말고 본인 돈으로 물리세요. 본인 통장에 오로지 본인 나갈 돈도 아니고 여윳돈이죠. 그걸로만 물리면은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봐요. 시장은. 오케이? 그런데 미수나 신용을 써서 물리면요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무조건 박살나요. 전 여러분들이 일단 순서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22년도를 먼저 정산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정산하고 생각한 다음 정리가 끝나고 나서 2023년도를 그냥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건 좋은데 그냥 무한긍정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택도 아닌 꿈만 꾸면서 특별한 뭐 밸류야 새로운 시장의 흐름만 혼자서만 착각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건 굉장히 큰 악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료와 테마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워요. 그 경영 분석이 조금만 잘못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아예 그냥 희망회로만 돌려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회사, 내가 보고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 너무 좋아 라고만 생각해서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거기서 헤어나와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좋은 기업과 앞으로 가능성 그리고 회전만 생각하면 작전 세력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근처에서 조금씩 챙겨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시야를 놓쳐버리고 본인이 뜬구름 잡기에만 계속해서 쫓아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테마와 밸류를 뭐 앞으로의 가능성, 흐름 그걸 읽어낼 수 있을 수준이 되면 테마라는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를 알게 될 거예요. 웬만하면 다 좋아. 그 대학 순환매를 하거든요. 테마라는 게. 그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제가 VIP님들하고도 얘기할 때는 업황이 있는데 그 업황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업황의 나이가 70대인지 40대인지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10대인지 업황도요 이제 시작하는 10대들이 있어요. 메타버스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건 지금 10대잖아요. 그죠? 그 업황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이 있는 업황인지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40대 50대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하는 업황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지금은 많이 커져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 쇠퇴할 세태기에 올 수 있는 그런 업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업황이 좋은 쪽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에는 뭐 정주영 회장 그때 살아있을 때는 건설이 뭐 우리나라 개발 시기에는 정주영 회장의 그 현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철강, 뭐 조선, 그 다음에 뭐고 이런 원자재 이런 쪽이 이제 붐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기반으로 이제 자동차, 그래 삼성전자, IT 이렇게 법으로 일으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대는 이제 지금 시대는 플랫폼 시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금 보시면은 플랫폼을 시키는 회사가 부자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배민이라, 예를 들어서 뭐 배민, 그러니까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생기는 거죠.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을 하나 이야기해도 뭐 요기요 뭐 호텔스닷컴 뭐 이런 거 많이 어플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제 플랫폼이고, 유튜브도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래서 이제 지인 시스템 장악감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애들도 자기만의 그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단 지속이 되었죠, 그죠? 한번 꺾였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내년 2023년도에 업황을 기대를 가질 만한 업황이 뭐냐? 뭐 기대는 항상 가지고 있죠.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근데 제약바이오가 단점이 뭐냐면 한번 해먹고 애들이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해먹고 튀어버려요. 실제가 없이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하는 게 이제 바이오 쪽이고,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파이프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튀고 빠지면 또 잡고 튀고 빠지면 또 잡고 이게 가능하고. 그 테마는 지금 잠깐 생각해봐도 오늘 아침에도 뭐 잠깐 정리를 해보고 했어요. 사실 이제 방송 한 시간 반 전에 단태님이 오늘 마무리 인사는 그래도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매일 하는 건데 시간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건데, 하여튼 뭐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인 것 같아요. 화장품, 서비스, 화장품 좋아. 소비재. 화장품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변화할 것이다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3년간은. 그러니까 기존 생산자의 입장에 있었던 중국 시장이 소비 시장 성향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팔아먹을 수 있는 소비재인 것 같아요. 딱 맞거든요. 화장품,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거기도 일을 좀 안 하려고 한대요. 벌써. 그러면 게임 쪽 관련 한한령 해제와 완전 엮이죠. 단기권에서 힘받을 확률이 있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이제 신년사 인사 한다고 해요. 거기에서 교육, 인사, 연금, 노동개혁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일단 얘기한다는데 돈 될 수 있는 걸 엮어볼 수 있는 걸 뭐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식쟁이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있을 영화계에서도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다들 재미없다는데. 근데 안 그래도 그게 청룡영화제 상 싹 쓸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칸 갈 수도 있고 오스카 갈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그쪽 관련한 K 컨텐츠 계열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뭐 계속 큰 흐름이죠.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방금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뭐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재료와 내용이 있죠. 근데 이게 계속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그걸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우리가 읽어내고 가능한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법이고 기술이에요. 하나의 테마에 종목이 40개 50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돈 될 수 있는 건, 도움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명한 옥석 가리기를 기술적 분석해서 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고 그걸 계속해서 발전하고 찾고 하는 걸 해야 된다. 주식 노가다지 뭐. 그 부분은 찾고 계속 돌려보고 검색기도 돌려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내년 되면은 잠깐 윤석열이 이번에 그 막 이상한 발언 해가지고 야 방산주 확 뛸 것 같은 느낌이. 방산주? 그거는 뭐 크진 않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은 웃길 거 아니야. 북한에서 뭐 니 그랬어 이러면서 막 받아치고 이러면은 드론 뭐 그런, 우리는 뭐 주식에서 뭐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마무리고
내년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이나 미국에 좀 등살에 밀려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 쪽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통제를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같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예,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고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험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사람들 돈이 우리나라 사람들 전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면은 바이낸스, 이제 바이빗 이런 걸 이제 치려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많은 내년쯤 되면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말이 내년부터 부동산 시기는 이제 5년 뒤로 미뤄라라고 저희도 충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사무실을 4, 5억을 짓고 뭐 이런 거를 임대나 분양을 생각한다면은 한 4, 5년 뒤로 미뤄라 이러더라고요. 지금 하면 안 된다. 자금 압박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임대 아파트나 공공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가 뭐 35만 세대가 또 쏟아지는다 하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아파트 값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아파트들도 이제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그 부동산에 투자했던 정권사들이라든지 건설사들이 또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 은행이나 뭐 그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도 또 무너져요. 그 피해분에 대해서 건설 쪽에는 잘못 투자하면 그냥 깡통이에요. 빚더미예요, 빚더미. 그 지금 현재 우량한 건설사들도 지금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는 동생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차를 한 대 팔아야 되는데 캐피탈이 안 된대요.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할부 캐피탈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자동차를 살 사람이 없대요. 빨리 팔고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걸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근데 투자 심리가 깨지는데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기인하는 건 부동산 버블에 의한 남는 여유 자금, 여유 투자 마인드였었죠. 그렇게 흘러왔고. 근데 부동산이 깨진 걸 이제 일본 부동산 가격이 계속 깨지고 있다를 봤더니 일본이 가격이 얼마 전에 막 뭐 100엔짜리 집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공짜 집도 나왔었어. 나오는데 일본에서 계속 정책이 보니까 부동산 공급 과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00만 가구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서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대. 가격은 저기서 막 공짜 집들이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야, 집들을. 우리나라도 거의 거기가 비슷하게 가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말고 어디더라? 외국에 가니까 집 주던데. 집을 사면은 1,500만 원 주던데. 진짜. 그쪽으로 공짜 집을 사서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1,500만 원을 주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중국의, 일본을 따라가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무슨 유명 또 증권가에서 얘기를 했던데, 일본화래요. 우리나라는 조금 특수하게 살짝 빠져있고, 비슷한데, 우리도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좀 빠져있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일본화라고 표기해서 이미 그렇게 통용해 쓰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이 깨짐으로 인해서 근처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경기 타격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고 부동산이 하여튼 좀 크게 문제죠. 근데 사실. 우리 경제는요, 근데 어떻게든 다시 살아나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끝에는 아마 다 도산일 거야. 근데 그 끝이 언제 올지 몰라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한 70살부터 골골거리면서 오늘 내일 하는데 그 90살, 100살까지 사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그래요. 아주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안 좋았다 어느 순간 이제 폭망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봐도요, 그 시대별로 가장 강력했던 국가들이 몇 년을 살았느냐, 몇 년을 집권을 했느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 하고 있지만 뭐 옛날에 뭐 무슨 영국이 뭐 대항해 시대 또 로마 시대 그죠? 예, 중국이 먹었을 때도 있고, 일본이 또 독일이 딱 했을 때도 있고,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다가 또 무너지고, 또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쫙 올라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죠, 그건. 미국이 계속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죠. 그때 당시로 치면 똑같잖아요. 최고로 강력했고 절대 권력이었던 그런 이제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달러로 인해서 달러로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미국 그렇고 근데 그게 뭐 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느껴요. 세대가 뭐 한두 번 바뀌어야 이제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딱 매매하는 그 순간에 좋으면 되고 또 안 좋을 때 우리가 좀 피하면 되고. 뉴스를 믿는 게 아니라 뉴스를 참고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뉴스를 걸러 듣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통일이 종전이 아까 뉴스가 나오잖아요. 제발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 뉴스가 뜨면은 그 뉴스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버해서 생각해서 자꾸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뉴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했다에 끝났어. 가짜뉴스 낚이는 뉴스 찌라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만 경험하시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스가 했다에 끝났는데 거기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하려면 그 전에서 뜰 거를 예상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고 항상 보면 뒤늦게 기술적 분석에서도 안 맞는 뒤늦게 오버 매매를 해서 거기서 추격을 털쭉 무너지는 거죠. 뉴스 보고 추격하는 거지. 뉴스를 믿음으로까지 가져가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뉴스가 나서 그런가 보다 이런 뉴스가 있었구나 주가 튀었네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잡아가지고 저런 걸 맞춰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뉴스는 재료를 찾는 거예요. 이 뉴스가 지금 소멸되는 재료냐 앞으로 진행형인 재료냐. 예를 들어서 뉴스가 떴는데 임상 3상이 내년 3월에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3월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3월달에 앞으로 나올 이벤트에 대한 그런 이제 미리 뉴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삼성바이오 얘기했죠. 삼성바이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시밀러 공장을 짓는다. 그 딱 삽 뜨는 순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삽이 아니라 그냥 설계도 나오는 순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공장 없어요. 매출 없어도 올라갑니다. 그 가치가. 거기서 이제 올라탈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뭐 사면 안 되고 그거를 학습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차트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차트가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확장됐다가 그게 정배열로 확장되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시작 단계. 그 자리에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삼성전자 저는 한 8만원 때부터 팔아라 그랬거든요. 위험하다고. 어디까지 더 갈지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정배열의 확장이니까. 거기서는 언제든지 장대 양봉 내리꽂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카카오를 2017년 3월 2018년 3월인가? 19년 3월인가에 두 번 중장의 관점에서 나갔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우리 이전에 있었던 오래된 뭐 평생형 분들이나 또는 뭐 VIP 형분들하고 얘기했었던 나의 시나리오는 여긴데 저기 막 한참 올라가고 나서 고점에서 그 사람들이 중장기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저는 또 성격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한 10분 동안 얘기한 건 도로아무리 타버리고 그래서 결론 나는 어떻게 그 사람 입장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먹고 싶다 이거야. 이게 되는 거야. 주식에서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건. 근데 그 시나리오의 그 시기는 그 사람 거고 본인들은 본인의 시나리오라고. 본인은 그 높은 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기술적으로 똑같은 카카오의 네임밸류 가지고 그 자리를 어떻게 맥점을 잡냐고요. 그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욕심이고 본인 혼자서 그 파동을 다 먹고 싶은 본인의 생각일 뿐이야. 그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매매를 앞으로는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대경 씨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지만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초심에 입각해서 본인 기준을 다시 한번 잡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 해년마다 이런 소리를 했어. 100만원 올해부터는 어제 작년에 무뚝대고 매매하신 분들 이제 올해부터는 올 연말까지 100만원 갖고 한 1년 해보세요. 먼저 밭을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전문가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뭐 대부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저는 내년에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시장을 믿고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식을요 완전 저점에서 고점까지 다 올라가시면 안 돼요. 주식은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진짜 한 뼘 정도만 꾸준하게 먹을 수 있으면 돼요. 그게 한 뼘이 아니라 1m라도 그걸 다 먹으려고 하면은 그만한 인내와 시련과 그 다음에 인내의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려면은 뭐 그렇게 뭐 2-3년 매매하시고 그게 아니라 한 뼘 정도
내가 들어가서 일주일 안에 튀겠구나. 약 요 정도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안에 딱 튀었는데 팔았는데 그게 100% 올라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야. 와, 내 요거밖에 못 먹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먹는 거는 딱 그까지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쌀을 파는 사람, 씨앗을 파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씨앗을 부화시켜갖고 모종을 만들어서 모내기 할 때 필요한 모종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종을 사서 심어서 벼를 만들어서 추수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수를 하고 나서 그 껍데기는 따로 껍데기대로 하고, 또 쌀은 쌀대로 해서 또 이제 열매를 팔고, 거기서부터 뭐 소매, 도매, 뭐 소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는 자기 영역의 한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의 파동에서, 그러니까 벼가 딱 쌀부터 씨앗부터 자라가지고 모종이 되고, 벼가 길러져서 추수가 되고, 거기서부터 누구는 그 나온 쌀을 가지고 누구는 그냥 팔기도 하고, 뭐 술도 담는 사람도 있고, 떡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서 이거 다 먹는 게 아니라 요 올라가는 도중에 내가 한 영역에서 그냥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보고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이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해도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내기 하는데 그 모종을 파는 사람이 10분의 1 가격으로 만약에 팔아요. 근데 그게 1년 동안 자라면은 1,000원짜리를 샀는데 그게 한 개 10,000원의 값어치가 된다 칩시다. 근데 사람이 그 모종을 파는 사람이 그거에 욕심을 부려갖고 내가 이거를 모종을 납품하자고 내가 길렀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그 100원에 사갖고 10,000원이 되는 과정에서 그 100원짜리가 또 많이 죽어요. 병충해나 이런 걸로. 그잖아요. 그리고 인건비와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 모종을 파는 사람이 나는 이제 모종 안 팔고 벼 추수할 거야 이래버리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중에 아까 중요하다를 인지하신 분도 있고, 들으면서 뭐 또 한 귀로 듣고 흘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뼘만 먹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한 뼘은요, 자기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작은 사람은 3%씩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저 그릇이 스윙 그릇 하면 20%씩 반복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100%, 200%씩 하는데 대신 1, 2년을 투자하시는 분이죠. 그 한 뼘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경험치를 많이 기르고 했던 그 편안한 자기만의 자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한 뼘 먹기가 계속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뼘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한 뼘이 10%일 수도 있고, 나는 10% 정도 먹으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져. 나 10% 계속 먹고 한 번씩 실패해. 그럼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10% 먹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들었고 20%, 30% 하다가 이제 자기의 기준이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에 팔던 걸 이제 안 팔기 시작해요. 안 팔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매도 시점이라는 게 어중간해져 가지고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돌아서고, 3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돌아서고, 이게 멘탈이 나가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뼘만 먹자를 왜 진짜 소중하게 동감을 했냐면, 제가 힘들었다가 주식에서 수익 과정으로 전환시켰었던 방법이 딱 그 방법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스윙 매매를 하다 보면 이 스윙, 돌파 스윙도 하게 되고 눌림 스윙도 하게 되고 저만의 스타일의 뭐 박스 스윙도 해요. 그걸 하다 보면 주식 시간 기간이 길어지겠죠. 길어지다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중장기 종목도 같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200% 300%를 먹었다를 뭐 제가 자랑하려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걸 보여드리고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과정 속에서 긍정적 소스가 나오면서 이게 큰 힘을 갖게 되더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200% 300%도요. 자기가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차트는 좋은데 이제 재료가 만약에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항상 요만큼 먹었는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확실한 재료가 나와. 확실한 재료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그 재료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트로 잡았는데 재료가 도중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중장기를 하는데 2,000 종목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1년에 해봐야 뭐 한 10개에서 12개예요. 그럼 2,000개 중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담아서 오래 끌고 가는 종목들이 그 정도 수익이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못 갖고 간다도 본인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토탈 자산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중에 난 진짜 줄여서
이거 솔직히 없어도 돼 하는 돈 정도의 수익률이 200% 300%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증권 투자에다 1억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중장기 종목을 하나 들어가는데 나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할 건데 300만 원 까지 가는 데에서 분산을 한 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에서 갖고 갈 거야. 그렇게 해놓고 난 이 회사의 가치와 이 회사의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가다가 뭐 말도 안 되는 역량이 나와서 뭐 손절을 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감내할 수 있을 퍼센테이지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의 흐름은 지켜보겠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그릇이 그래요. 한 뼘 먹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마음 편안한 영역에서 먹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3%만 올라갔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면 팔아야 되고요. 내가 50%가 올라갔는데도 마음이 편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재료나 차트의 흐름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뼘이라는 것은 내가 그 편한 영역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중에서 나 여기서 여기까지 다 편해. 내려가서 산다서 그럼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영역, 기술적으로. 내가 기술적으로 만약에 기술적이나 내가 내 시나리오대로 편한 영역 하다가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비중도 작고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이 좀 작아서 또는 재료가 좋아서 이거는 여기서 조금 더 본주는 오르다 난 손해볼 것 같지도 않고 본주 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들어가 되고 그 한 뼘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의 경험치와 약간 비례해서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 영역, 그게 한 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뼘 먹기는요, 대다수의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매매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분들이 빨리 깨우칠 수 있는 게 한 뼘 먹기고, 한 뼘 먹기가 성공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한 뼘 중에 그 큰 한 뼘이 나올 수도 있어. 그걸 하면서 발전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게 한 뼘 먹기가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는 매매를 성공했다 인지한 사람은 그 다음 매매 기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나 깨우친 사람은 그 다음 뭐 일본어를 빨리 깨우치고 뭐 어학도 그렇잖아요. 한 개 영어 습득한 사람은 다음 언어 배우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법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내가 여자를 사귀잖아. 어떤 애는 일주일 사귀고 어떤 애는 한 달을 사귀고 어떤 애는 6개월 사귀어도 안 질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딱 그만큼이 이제 근데 사람마다 맞잖아요. 야는 하루만 사귀는데 질리는 애가 있어. 야는 한 달 사귀는데 안 질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만났을 때 뭐 사람으로 치면 성격, 뭐 나에게 맞춰주는 뭐 그런 성격이나 뭐 매력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종목을 잡았는데 이 한 뼘,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수익을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이 한 뼘이 지금 지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뼘이 좀 늘어나요. 늘어날 수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한 뼘은 딱 기술적으로 내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그 한 뼘인데 거기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일단 기준이 맞아서 내 이상형의 사귀긴 사귀었는데 오래 갈 수도 있고 성격 차이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잡아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한 그 한 뼘의 구간을 찾고 거기서 마음이 편안하게 꼭 갈 수 있으면 그게 늘어나는 거고 그 한 뼘 이만큼인데 사귀자마자 마음이 불안하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한 달. 나는 뭐 처음에 사귈 때는 야랑 결혼해야지까지 생각하고 사귀었는데 열흘 사귀고 보니까 개차반이면은 헤어져야죠. 한 뼘 먹기 하면서 업그레이드. 예. 그 한 뼘은 그거예요. 딱 자기의 마음, 자기의 그릇, 편안한 그릇. 그게 되려고 하면은 절대로 기본적으로 신용이나 미수, 그다음 대출 매매, 그리고 남의 돈으로 매매하는 거 이런 거 다. 그 단태님 내년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장이 뭐 힘들어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좀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하락장이 오고 금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금리 압박이 있으면서 하락장이 오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코인, 그 다음에 환율까지 또 지금은 또 환율 좀 안정화됐지만 또 언제 또 날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또 이런 눈치 싸움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 2년간은. 왜냐면 부동산도 지금 박살나죠. 뭐 그렇다고 나라의 지도부도 지금 저것끼리 싸운다고 지랄 연명 떨어사쳐. 맞잖아요. 지금 나라의 지도부 같은 경우도 진짜 국민들 민생보다는 자기 밥그릇 싸움이 더 심해요. 지금
잘 생각해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직까지 또 만약 이 상태에서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지만은 코로나 말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오면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달러도 지금 너무 많이 풀어갖고 지금 불가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어떤 악재가 팍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지다가 팍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납폭과대가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안 나왔어. 지금 그냥 슬금슬금 계속 그냥 눈치만 보면서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그 시기,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너 나와 하고 빠타 맞는 그 시장이 오면은 그잖아. 근데 빠타 딱 맞고 나면은 또 괜찮아져요. 빠따를 한번 맞아야 된다. 그렇죠. 빠따를 맞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밑으로 사이드카 걸릴 정도의 지수 하락이 빵빵 꽂히는 정말 극강의 공포의 장이 안 나왔어요. 그게 신호일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나오면은 제가 그게 나오고 한 달 안에 회복한다 이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야. 부동산에서 터질지 금리에 터질지, 뭐 일본의 엔저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시원하게 맞으면 되는데 맞을 게 분명히 있는데 찌질하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무역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주식시장은 한동안 회복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 그러나 테마주들이나 우리 주식시장에는 아무리 힘든 장에도요, 시장을 이기는 업황과 시장을 이기는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도 각도로 빠지면은 덜 빠지는 테마, 더 많이 빠지는 테마가 있어요. 평균 시장 대비해서. 우리는 평균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종목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많이 빠지는 종목을 언제 해야 되냐면 그 시장이 매를 다 맞고 나서 돌았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시장에 아직까지 휩쓸리지 않는 테마에 있는 거, 또는 그 테마의 힘이 워낙 강해서 시장이 빠지는데도 지지를 하고 있는 애들이 좋아요.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테마들, 종목들,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저희가 매매하는 거는 역배열에서 밑으로 이제 얻어맞고 회복하는 걸 저희가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매집봉 띄우고 61선 21선 회복하면서 111선까지 회복하고 밑에 공구리 치고, 요런 애들만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저희 쪽에 수익률이 엄청 좋았던 거거든요. 지금은 매는 안 맞고 있어요. 매는 안 맞고 있고 뭐냐면은 이라고만 있는 거예요. 왜? 쫄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때리마, 쫄고 있는 거예요. 때리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쫄아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지금. 약간 그런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잘못하다 빌고 있는 상황이죠. 처마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란 게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으로 하면은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다. 상승장에서는 이제 올라가다 씌워주는 종목을 주로 하는 거고요. 큰 추세가 살아있는데 씌워주는 종목을 하면은 좋고, 하락장에서는 추세를 이기는 종목을 잡는 거예요. 그 추세를 이기는 종목을 잡으려면은 강력한 파동 하나가 바로 직전에 나와야 돼요. 그 파동으로 우리가 이거는 시장을 이기네? 지금 시장이 있는데 지 혼자 뛰네? 그럼 그 눌림에 잡는 거예요. 영차. 간단한 이론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그거죠. 그 이론도 100%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테님 기법대로 했는데 안 맞네, 손절 나오네라고 이제 한두 번 겪어버리면 이게 틀렸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본인이 기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본인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골프 프로가 자, 이런 자세로 치면 됩니다 하고 골프공을 딱 놔두고 쳐봐라 해요. 근데 딱 골프 프로가 치니까 10개가 다 맞아. 야, 이 채로 이렇게 하니까 10개가 다 맞아. 그래서 내가 똑같이 흉내 내면서 쳤는데 나는 안 맞아. 맞아도 이상한 데로 날아가. 그럼 그 골프 프로나 골프 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0번, 200번 연습해보니까 10개 중에 2개 맞고 3개 맞고 4개 맞고 이제 맞추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거를 연습하지 않은 본인의 경험치,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맞죠, 우리 프로암 골퍼님? 프로암 골퍼님이, 우리 프로암 골퍼님이 골프 가르쳐주는데 처음 쳐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치면은 맞던가요? 속에 천불나죠? 제대로 좀 가르쳐봐! 이라거든?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지가 연습 안 해서 그 연습은 꼭 필요한 건데 제대로 좀 가르쳐줘봐!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제대로 가르쳐달래. 지 안 맞는 거는 프로의 탓도 아니고 골프의 탓도 아니에요. 원래 경험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는 이 기법과 기준들을 틀린 게 아닙니다. 틀렸으면요, 유튜브에 있는 전문가 다 내공격해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대한 경험치를 기르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나아져요. 점차적으로 나아집니다. 진짜로. 완전 생초보를 프로 골프가 가르치듯이 그게 하루아침에 레슨 한번 만다고 실력이 확 올라오고 이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 레슨을 받으면 더 빨리, 더 정밀하게, 더 수월하게 올라간다. 그 뿐이지 연습은 필요하다는 거죠. 레슨을 받고 100번을 친 거랑 안 받고 100번을 친 거랑 누가 잘 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하는 종목을 저점에서 생각하고 잡으면 안 되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반등에 성공을 할 여지가 보일 때 눌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시도를 하는 그 시점에 눌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배열에서 와 지금 여기서 100% 올랐는데 계속 가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가네. 근데 그렇게 정배에서 계속 가네 하는 그 시기에 생각이 들 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갈 수도 있지만 내려갔을 때는 완전 꼭지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는 본전이 오지 않을, 한 5년 지나야 본전 오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점에서 역배열로 저점을 찾고 그 역배열을 하나하나씩 깨부수면서 이겨먹는, 그리고 111선까지 이겨먹는 종목을 찾아서 스윙으로 돌리면은 한밤이 나오더라고.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그래서 그 한밤이 나왔는데 어떤 종목은 보면은 재료가 같이 터져가지고 내가 중장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터져가지고 마음이 푸가네. 그러면 그 한밤이 좀 길게 들고 가는 거죠. 그 편안한 마음으로. 단태님도 주식하시면서 슬럼프가 온 적 있으신가요? 슬럼프는 자주 와요. 왜냐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완벽주의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손실 나거나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욕심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 이제 슬럼프가 오기는 와요. 근데 내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거야. 죽을 때 뭐 들고 갈 것도 아닌데 뭐. 나는 딱 그래요. 돈을 막 한 몇천만 원, 뭐 1억 단위 해서만 잃어요. 이러면 뭐라냐면은 어차피 죽을 때 안 들고 갈 돈인데 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옛날에 옛날에도 그랬어. 없을 때도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내가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나만의,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 뭐 어차피 죽을 때 하나도 못 들고 가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편한 거지 뭐. 그럼 그때 쓰셨던 뭐 기법 있으신가요? 어떨 때? 그 약간 심리적으로 혼자서 멘탈이 나가고 이랬는데 이게 과도기가 오잖아요. 내가 맞다고 해서 이 기법을 쓰고 있는데 잦은 손절이 나오다 보면 그게 맞는데도 이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 모든 게 투자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투자는 뭐냐? 실패가 따라오는 게 투자야. 그리고 성공은 그 실패, 내가 생각해서는 실패 9번에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는 게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내 자기 합리화인데, 맞잖아? 내가 틀린 거에 대해 합리화인데, 아니야, 나는 당연히 투자는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게 성공인데 나는 이거 딛고 일어서면 된다는 거를 했는데, 이제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은 방법을 바꾸긴 하지. 방법을 바꾸거나 뭐가 잘못된지를 보면은 이게 딱 그 기법이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 기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옛날 그 관상의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 파도를 읽었는데 바람을 못 읽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를 맞춰도요, 바람을 못 읽으면은 이 무용지물이라고. 그래서 차트도 좋아야 되지만은 앞으로 업황이나 지금 현재 그 수급이 들어온 테마, 요런 것들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평타 이상은 나와야 돼요. 업황이나 테마가. 내가 기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업황이나 테마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 시장 상황도 맞아떨어져야 되고. 근데 그 모든 업황도 안 좋고 테마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아. 뭐 그 중에서 한 2개가 안 좋아. 그러면 내 아무리 기법에 날고 기는 거 들고 와도요, 손절이 더 많아요. 손절이 더 많고, 그리고 주식시장 100%가 없기 때문에 성률이 한 70% 나온다 하면은 그 30%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아까 제가 조언 드렸듯이 신용 미수 안 쓰고 하면은 실패할 일이 없다.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보면은 어중간하게 이제 매매를 해요. 그 어중간하게 매매하는 그게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어중간하게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막 공포심이 생기면 그냥 팔아버리고, 공포심이 이제 극강이 되면은 팔아버리고, 또 살려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좋다 좋다 하면 간보다가 사요. 막 여러 번 간보다가 살까? 더 올라갔네 살까? 더 올라갔네 살까? 아이씨 그때 샀어야 돼. 지금 사. 그러니까 이게 어중간하게 엇박자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것도 어중간하게 견디고, 그리고 심리도 약해하고 조금만 공포를 주면 또 어중간하게 손질을 하고 막 흔들리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에요. 명확한 자기만의 수익 모델이 없고 본인만의 그 한밤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간보다가 높게 잡고 밑으로 빠지니까 손절하고 나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엇박자 매매를 하는 거죠. 그게 어중간하게 매매해서 그래요. 어중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식 이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법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는 금방 배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제 기법 중에서 가장 좋은 기법은 지금 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밥그릇 기법이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장에서는 256 기법이 제일 좋아요. 매집봉 256하고 매집봉 그 강의를 보시고, 256 기법과 3번 기법에 그냥 그러니까 거의 같은 영역에 있는 것들이 좋아요. 제 기법 중에서는. 그리고 단타는 우리가 이제 그날 수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솔직히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단타는요, 장 안 좋을 때 더 잘 먹혀요. 장 좋을 때 많이 뜨거든요. 금새끼에. 장 안 좋으면은 종목이 찐만 떠요. 찐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단타는 장 안 좋을 때가 더 잘 먹히더라고요. 장 좋을 때보다 더 쉽더라고요. 수급이 딱 좋은 놈에 쏠려버려요. 너도나 좋으면 수급이 분산되거든요. 우리가 단테 트레이딩을 구매하든 반자동 매매 구매하는 거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려면 본인이 그만큼 또 기준이 있어야 되죠. 단테 트레이딩은 원칙 매매를 하게 해주는 거고 좀 수월하게 매매해 주는 거예요. 또 안전한 종목으로 매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저는 그 밥그릇 3번 자리가 딱 제가 좋아하는 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장기는 엄청 좋아.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좀 힘들게 가거든. 그러니까 장의 시장에 따라 그 타점이 변화를 줘야 그때 시장이 흘러내리는 장에서는 중장기를 들고 가면은 저항을 계속 받아. 그래서 막 갈 듯 하다가 안 가고 갈 듯 하다가 가면 지쳐버려 사람이. 그래서 장이 지금같이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단기 스윙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들고 가는 단기 스윙의 목적을 두고 하면은 그게 하루 만에 튈 수도 있고 이틀 만에 튈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거지 뭐. 내가 잡아서 한 2주 안에만 튀면 된다 이런 느낌. 지금 현재 요 매집은 2주 안에 한 번은 튈 수 있는 매집이다 요런 느낌. 매집분까지 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저는 밥그릇 파동의 3번 자리를 좋아하는데 타점이 180도 달라요. 3번 자리가 웬만해서는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제가 많이 해보니까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바로 안 가더라고요. 원래 밥그릇 자리 바로 안 가요. 눌림자리나 땡기지. 눌림자리나 그 최근에 보신 분들 중에서도 단테님 매매 기법 중에서는 이제 레인보우가 뜨고 눌림목을 시원하게 주면 매집 좋은 게 좋죠. 그렇죠. 매집 좋은 종목이 이제 슈팅선이나 그 레인보우를 어느 정도 뚫어 올린 상태에서 빠진 종목들이 이제 세력이 있는데 가지고 줘준 거야. 그런 애들이 이제 매집 있고 약간 틸려다가 실패해서 빠진 종목들이 나중에 진짜 좋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고 그렇죠. 거의 제가 중장기 성공했었던 건 거의 다 그거였어요. 예전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 단테님 기억 안 나겠지만 2013년도 대천에 수익장 놀러 갔을 때 같이 갔었는데, 단테님 그 당시 때 거의 돌파 매매였거든요. 솔직히 단타도 많이 주시고 그때 그랬는데, 놀러 갔을 때 그때 한이유님하고 그 당시 때 뭐 하여튼 몇 분 있었었는데, 그때 바닷가에서 단테님이 그때 이제 바닷가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단테님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 기억 못하겠죠. 그냥 224에서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딴 얘기를 완전 180도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그걸 생각했죠. 그걸 생각하면서 타점을 180도 다르게 바꿔서 했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350% 막 이런 수익률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350% 수익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은 비중 조절해서 그래요. 맞아요. 비중 조절도 엄청나겠고. 큰 종목을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종목이 크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진짜 비중을 조절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밤이 길어질 수 있는 거지, 마음 편안하니까. 맞아요. 비중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 경험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근데 이제 원하는 수익률이 다르고, 사람마다 이제 그 승률도 다르고 원하는 수익률도 다르고 또 만족하는 본인만의 그 수익률도 다르거든요.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몇 프로를 먹어라 이게 마딱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단테님 저는 무조건 15% 올라가면 계속 팝니다. 회전율 높입니다. 우리가 단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7%로 계속 끌어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50%씩 이렇게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릇대로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그때 2015년도 초였나 2014년 말이었나 뭐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이게 또 비중이 높으면은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요. 비중 중요하죠. 비중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뿌리가 없이 몸집만 키우면요, 태풍 불면은 쓰러져요.
뿌리가 깊고 몸집이 적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실력과 내 경험치를 바탕으로 원하는 수익률이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지 않으면은 뿌리는 몇 가닥 없는데 이제 욕심이라는 몸통만 큰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 바람에 맞으면은 뭐 태풍만 불면 다 쓰러지는 거지. 뿌리 다 뽑히고. 금융 위기 때는 2008년도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때. 연초에는 바이오주 같은 거. 저는 이게 뭘 튈까 그 예상하는 것보다 그날 제일 아름다운 종목을 찾아서 들고 가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내가 들어갈 때 어저께 제일 좋았던 종목이 오늘도 좋은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죠? 그 어저께 좋았던 종목을 내가 샀는데 그게 유지를 되고 있으면 내가 수익을 주는 거고. 근데 오늘 보니까 더 좋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바이오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바이오 중에서도 테마가 많아요. 가는 놈 있고 안 가는 놈 있고. 그날 그래서 우리가 금색기로 매매하는 게 아주 진짜 합리적이고 좋거든요. 그날 이쁜 애를 찾으면 돼요. 그날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사귈 애를 그날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업황이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일주일 너무 짧다. 한 달. 단태님이 맨날 그러시는데 개미가 아닌 걸 찾으면 그게 세력이라고 하시는데 업황도 좋은 걸 찾으려고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안 좋은 거를 까내고 하다 보면은 그나마 좋은 게 남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업황이 보인단 생각하거든요. 아니 업황은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물로 대응하는 거거든. 그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업황은 꾸준하게 이제 시장은 성장하는데 그 시장을 성장하는데 그 업황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파동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에 종목군의 파동에 저점을 잡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업황은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도 아니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길게 보는 거야. 업황. 앞으로 시장이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봇이다.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질 거야. AI 시장이 점점 커질 거야. AI가 지금보다 줄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빅데이터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잖아. 뭐 드론 시장도 드론이 이제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업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 미래 전기차나 뭐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업황에 성장할 수 있는 라인이지만 지금 뭐 LG 엔솔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주가 또 빠지잖아. 그래서 업황은 계속 살아나는데 지금 혼자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 업황 따라 또 올라가서 대장이 된단 말이지. 이게 이제 보면 업황을 이제 되게 방금 너가 얘기한 업황은 내가 봤을 때는 단편적인 테마 첫 번째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업황이고 그런 식으로 보면 정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테마는 거기서 잠깐 단기 테마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하고 방금 얘기한 상태가 12개가 넘어요. 거기에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항상 여러분들이 테마 뽀개기라면 테마에 꽂혀버리는데 테마를 찾다 보면요 이렇게 저처럼 찾으면 한 달에 보는 테마가 못해도 한 200개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결국 살아남는 애들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치. 누차 말씀드리는데 흐름이 들어오고 방금 단템이 얘기했던 파동이 들어와야 돼요. 얘가 아무리 좋은 뉴스고 아무리 좋은 테마고 업황이면 뭐해. 내가 스윙 전략을 잡아가는데 내가 잡을 이유가 들어오지 않아. 결과론적으로 그 중에서 좋은 종목을 두세 종목권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 과정에 필터링 과정이 중요한데 그 필터링에 필요한 요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기술적 분석인데 자꾸만 테마에 재료에만 꽂혀가는 거지. 그 재료에 꽂히면 고점에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읽어서 앞으로의 유망 업황이 뭐냐. 유망 업황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좋은 내용들 많이 있죠. 많은 내용도 많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론적으로 내가 해서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를 여러분들이 계속 검증해서 그 1년 또는 뭐 3년의 과정이 거치고 나서 이게 맞춰지는구나, 이게 찾아내고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는 않고 앞으로 업황 이게 좋아질 거니까 이 업황을 잡아가지고 그냥 가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생각해서 앞으로 가보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본기를 처음에 그냥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2023년은 기본기를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기를 충실히 하고 생활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유시간 남을 때 가능하면 주식적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라. 주식에 욕심이 나면.
그렇게 기본적 기술 분석을 제대로 이룩하고 나면 2023년도 공부 꾸준히 하면 2024년이 더 좋을 것이고 그 후는 더 좋을 것이고. 우리가 주식에서 해보니까 살아남아만 있으면은 나중에 시장이 싹 벌어주는 시장이 한번 만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싹 벌어지는 시장이 오기 전에 작살나거나 그 싹 벌어지는 시장이 올 때 충분한 경험이 없어서 얼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살아남아서 경험치가 길러졌으면은 어느 시장이 되면은 내가 진짜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쭉쭉쭉쭉 복리로 늘어가는 시장을 만나게 돼요. 진짜로. 근데 그때는 진짜 실력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은 실력이 어느 정도만 살아남아 있어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욕심 부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파동이 있으면은 지금 파동이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살아남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있으면은 내가 100만원만 남았어도 2, 4, 6 왜냐면은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저번 말씀드린 400만원 가지고 비트코인 상승장 올라타갖고 4억까지 그냥 벌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못 부리고 다시 날아갔지만은 400만원 갖고 4억을 그냥 1년도 안 돼서 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때까지의 코인 시장에 견뎠던 파동들이 올라갈 때 운 좋게 탄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래요.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크게 보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내가 만족할 만큼 수익, 그러니까 그 좀 카테나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한 달 월급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500 버는 분이 주식을 하면은 한 1000만원 벌면은 많이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500번의 회사 그만두고 한 달에 5천만원 벌려고 하면은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월급 이상으로 조금씩 벌다가 보면은 이제 물론 안 벌리겠지만 버는 실력까지 기르면 그까지 만족해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거기서 회전할 때 복리로 늘어가는 시장이 있어요. 복리로. 그게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와요. 옵니다. 옵니다. 우리가 뭐 운 좋게 그게 대선일 수도 있고 어떤 테마 잘 잡아서 올 수도 있고 뭐 5년 안에 한 두 번은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전체적인 올라가는 시장, 잡으면 올라가는 시장들 오기 시작하거든요.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초반 1, 4분기까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 2021년 4, 4분기까지 뭐 요런 타이밍들이거든요. 그런 타이밍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꾸준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놓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정상적으로 뭐 수익률이 뭐 올해 뭐 좀 잘해서 뭐 5% 7% 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아니 그 경험을 손실 하셔야 났던 될 겁니다. 사람들도 순식간에 본전 회복하고 매득 버는 시장이 또 옵니다. 이게 딱 기회가 와요. 주식 하다 보면은 그래요. 맨날 마지막인데 이래가지고 딱 찔렀는데 진짜 점상 5방 맞아가지고 이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진짜 이런 나라 하다 보면은 겪어요. 못해요. 이런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게 뜬구름 잡기식이나 뭐 그렇게 될까봐 솔직히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욕심 안 부리고 시장을 버텨내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신용 미수 써가지고 그 순간적인 욕심에 하면은 그 다음이 없어요. 짜릿함이 눈 뜨면 개제가 눈두덩이 나듯이 불어나는 걸 느끼시게 돼요. 300% 나중에 먹으면 30% 상한가 나오면 100% 올라갑니다. 엄청납니다. 작년에 시작할 때 100만원 갖고 1년 연습하세요 했던 내가 작년에 진짜 작년 말부터 진짜 하루에 몇 번씩 했거든요. 왜냐면 지수 워낙 고점이었어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내년 되면은 지금 막 수익 났던 사람들 다 깡통 된다. 그래서 수익 줬으면은 땡큐라고 생각하고 100만원 갖고 1년 연습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진짜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잃어봐야 1, 200이다. 그래 지금이 딱 좋아. 공부하기 진짜 딱 좋아. 지금은 공부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신용 안 쓰고 지금 아무거나 들어가도 마이너스 30% 맞아도 1년 뒤에 다 올라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본전 이상 올라옵니다. 30% 여기서 한 번 더 폭락 나와도 지금부터 내 돈으로 맞닥하면은 우리 스타일 차이인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난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만약에 주위에 내 친구가 그때 그 고점에서 카카오 뭐 삼성전자 얘네들 얘기했던 친구들이 나한테 다시 물어보잖아. 그러면 야 지금은 뭐라든지 주식을 네가 진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 맞다 라고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하락장도 버텨봐야 돼. 지금부터 나오는 폭락도 버텨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저 꼭지에서 잡아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나가 떨어지는 판이잖아. 멘탈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 대비하면은 마이너스 30-40% 싸게 잡는데 여기서 빠지면은 그 사람들보다 개이득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안 된다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지금 진 거에 막 익숙해지신 분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아까 그 뭐 리스크를 어떻게 줄였냐 본인의 뭐 그 힘든 구간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저는 그랬거든요. 쉬워요. 그냥 저는 포기했어요 그때 2달간. 주식을 안 했어. 그냥 그 포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 때 생각을 하면서 할 거냐 말 거냐, 10년 후에 나를 생각했을 때 뭐가 내가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럼 뭐가 제일 재밌었냐, 주식이더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본기로 돌아갔어요. 처음으로 돌아갔던 게, 할 수 있었던 게 끊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고, 기본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없다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힘들고 뭐 이래저래 과정 겪으면서 결국은 내려놔 봐야 돼요. 어떻게 극복이 돼? 버려야 돼. 잘라내고 손절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옛날에 저희 회원 중에 매일 간다라는 분이 계셨거든. 기억납니다. 매일 간다는 여러분들 강의도 해드렸어요. 기억납니다. 그분이 어저께 전화를 왔어요. 어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랬더만 다시 주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왜? 이랬더니 너 잘하잖아 이랬더만 정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도 경력이 한 15년 20년 되거든요. 나이는 내보다 쪄버리지만 한 살인가 2살인가 어리지만은 20살 초반 때부터 하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기법이 정말 완성이 되고 맞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 맞다고 그때 당시 수익이 정말 많이 났어가지고 뭐 기법 강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뭐 해가지고 또 깨먹었나봐요. 5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이렇게 하고 코로나 터지면서 깨먹었나봐요. 그 친구가 농사 매매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정상적인 장에서는 정말 잘 먹히는 매매였는데, 내가 코로나 때 이제 약간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 잡고 있었나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여름 동학개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1년 2년을 거치면서 크게 회복을 못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자기는 기법에 자신이 있었고 정말 지금도 내 기법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게 뭐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법이거든요. 신법. 금방 져지는 순간, 그게 너무 자만한 순간 무너지는데, 주식은 그래요.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는데, 내가 너무 확신을 가지면은 그 확신에 대한 대응이,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때 어느 정도 확신이, 저는 그러거든요. 뭐 긍정 60 부정 40으로 해라고. 근데 그 확신이 너무 짙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너무 자기 기법에 도취해 있었던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기법은 그대로 사용한대요.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래가지고 단테님 이제 정말 좋은 성과를 내서 다시 찾아가겠다. 이렇게 다시 찾아가겠다. 1년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내 기법이 모든 시장에 먹힌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장에 비례해서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내 기법이 모든 시장에 먹히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수급 상황과 흐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경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시장에서 단타만 시키고, 어떤 시장에서 수익만 시키고, 어떤 시장에는 중장기로 들어가서 버티라고 합니다. 위주가 달라요. 뭐 단타는 꾸준히 하지만은 중장기를 안 주는 시장이 있고, 지금 제가 지금 보면 아시죠? 작년부터 중장기를 안 주거든요. 줬으면 잣됐지. 스윙으로 그냥 다 짧게 튀면 팔고 이것만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중장기가 들어가대요. 한 번 더 빠지거나 밑에 이제 공구리 치면은, 이제 박스 치다가 주가가 이제 지금 여기서 N자형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박스를 치다가 빠지는 거는 골팍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박스 치다가 지수가 빠지는 골팍이에요. 종목이 박스 치다가 많이 빠지는 거는 골팍일 수도 있고 상패일 수도 있는데, 지수가 상패되진 않거든요.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 뭐 다 무너지는 거니까, 지수는 일단은 종목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내려간 상태에서 지지 박스 치다가 한 번 더 빠지는 거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렇고, 그 대신에 종목이 만약에 빠지는 거는,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5년 정도 보면은, 회귀를 해보면은, 주식이든 종목이든 4, 5년 전 주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저점이. 그러니까 4년, 5년 만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역성장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거 신저가 영역을 봐요. 근데 완전 신저가가 아니라도 한 4년 5년 전의 주가로 다시 회귀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저점일까? 업황이 무너진 걸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업황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업종이 성장하고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데 4년 전으로 회귀했다, 5년 전으로 회귀했다 하면은, 이거는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꺾인 거라 이 말이지.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회사들은 정말 짧게 먹고 나오거나 확실하게 반등 포지션을 주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뭐 연말이라서 나스닥이 또 마지막에 한번 반등을 시켜줬겠죠 뭐.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빠지겠죠. 전반적으로 빠지고 지금 단기 반등하고 뭐 이런 타이밍은 그때 잘 맞춰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빠지는 장입니다. 지금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뭐 개폭 나오고 있잖아요. 빠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상승에 베팅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을까. 확인을 해야 되죠. 상승이 정말 그 자리를 잡는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낙폭과대죠. 연속으로 이틀 동안에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 큰 종목이.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는 이제 전체적인 거 기술적으로 단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저께나 그저께는 테슬라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보자 몇 프로고. 기술적 연속으로 지금 거의 보자 50% 빠졌어요. 거의 한 30% 빠졌네요. 바로 직전 파동 대비 30% 빠졌는데 이거는 차트를 돌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트 돌리려면은 최소 160달러 이상 찍어야 돼요. 수직으로 쫙 찍어 올리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아야 올라간 거고, 지금은 한 30% 빠졌다가 한 10% 반등한 거예요. 그냥 한 30% 빠졌다가 한 10% 반등한 거예요.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그런 건 이제 스페셜한 매매 방법이고, 제가 봤을 땐 100불 아래로 깨지지 않겠나. 100불 테슬라 전 깨질 것 같아요. 강점이 없어 걔네는. 그 뭐냐 오토파일럿 걔 빼고는. 오토파일럿 테슬라가 포기했다고 뉴스 뜨더라고. 뉴스 떴다고? 그래? 못 봤네 난. 이제 워낙 그 오토파일럿이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도로 상황이나 날씨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뭐 햇빛이 강한 날도 있을 거고 안개가 낀 날도 있을 거 아니야. 비 오는 날도 있을 거고 눈 오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눈이 와갖고 쎄서 다 덮어버리면 어려워.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수준을 이제는 다른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잡을 거기 때문에. 애플이 자율주행 포기했습니까? 강점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아마 기업이 치명탈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선도해서 만들기보다 단사 만들려면 뺏기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 강할 수도 있어요. 다 좋죠 뭐. 실질적으로 타보면 뭐 BMW, 벤츠, 테슬라 뭐 전기차로서는. 테슬라나 월봉으로 보니까 확실히 딱 반등 한번 주긴 주겠다 야. 지금도 테슬라가 지금 120달러인데 75달러가 제일 좋은 자리긴 한데 이까 줄라나? 64달러 75달러에서 64달러가 테슬라 저점이네 기술적으로. 그거 한 번 더 빠지면. 근데 이런 거는 잘 안 줄 가능성이 높겠다. 너무 테슬라 중국 공장 뭐 스탑한다더만 주문량이 없어가지고. 저는 벤츠 전기 타봤는데 저는 그냥 휘발유차가 좋더라고요. 전 요번에 EQS 타고 서울을 갔다 오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얘기를 막 들은 거에 비해서는 괜찮았어요. 아니 뭐 차는 괜찮아. 차는 잘 나가고 뭐 괜찮은데 얘기 들은 거 그러니까 뭐 시트 포지션이 좀 높고 이게 좀 짧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리가 그렇게 긴 건 아닌데 그냥 평범한데 또 평범한 남자 타기도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 근데 막 멀미 심하고 너무 불편하다 막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을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보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전기 자전거는 오늘 샀습니다. 이제 전기 자전거 타고 이제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15년밖에 안 남았어. 내 인생에서. 한 60살 되면 못 뛸 것 같아요. 허리 좀 좋아지면 골프를 치세요. 골프를 맛보지 않는다는 건 살아가면서 스쿠버 한다 이가. 아니 스쿠버도 하고 골프는 골프대로의 맛이 또 있지. 그리고 그냥 운동을 해서 좀 건강하게 60살까지 전기 자전거 운동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가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 자전거 타면 너무 빡세서 금방 포기할 것 같아서 전기 자전거로 그 스로틀 당기는 거 말고 있잖아요. 그 발 이제 굴리는 걸로 하면은 업황별로인데 차트가 좋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 사야지. 전기 자전거 내 단테가 전기 자전거 샀다는 것은 이제 전기 자전거 그래. 테니스도 괜찮지. 테니스는 운동량이 엄청나죠. 생각보다. 아니 전기 자전거 한 대씩 이제 다 제가요 자전거 타고 싶었는데 왜 자전거를 못 탄다면은 자전거 혼자 타면 재미없어 동호회 같은 데 가잖아요. 왜 혼자 못 탔냐면은 다른 사람 민폐 줄까봐.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기존적으로 체력이 있으니까 쭉 가는데 내 혼자 오르막 못 올라가가지고 못 쫓아가면 내 기다리고 이러면은 민폐일까봐. 그 저번 좀 난데요. 전 등산 동호회 이런 데를 못 가겠어요. 내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등산을 가고 싶은데 민폐 줄까봐. 한라산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뭐 10명 20명 가는데 민폐 줄까봐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 진짜 저도 한 체력 했었는데 주식하면서 솔직히 체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 난 제가 똥배도 없었는데 똥배 지금도 별로 없는 편이긴 하지만 이 똥배가 생기더라고. 올챙이 똥배처럼. 아 사무실로 몽콜 형 뭐 원룸으로 했는지 아니요. 아니 저번에 그거 한번 한수 형님하고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퍼졌어요. 높은 데도 아닌데 가다가 퍼져가지고. 수영도 좋죠. 네. 족구하면서 체력이 좀 올라오긴 올랐는데 그거는 딱 족구용 체력이고 이제 오래 걷거나 등산하려면은 안 돼요. 이제 그래도 이제 서서 좀 있을 수 있구나. 땀이 좀 나도 버티고 서서 있을 수 있구나 정도. 이제 온천은 온천 나올 확률이 꽤 높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그때 한 번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그 온천 파시는 분이 제가 이거 온천 이거 나오겠습니까 이러니까 99%입니다 이러대. 예 이랬더만은 내 경험상에서는 이런 집안에서는 거의 나옵니다 이러더라고. 그 사장님이 다른 쪽에서 뭐 교육을 받으셨나요? 아니 맨 처음에는 이거 한 20% 안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공사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빡 팠는데 300m를 지금 팠거든요. 300m를 팠는데 아직까지 안반이야. 알았다. 왜 그런지 알았다. 드디어 알았다. 아니 300m를 팠는데 이제 안반인데 300km를 팠는데 안반이야. 근데 한 50톤 정도 물이 나오는데 이 안반 그러니까 퇴직청이잖아요. 퇴직청이면은 물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간대요. 물이 안 들어간대. 근데 안반이 있으면은 그 안반이 있는 구간은 이제 물이 들어간대요. 안반 틈이 있기 때문에. 1000m를 파고 나서 더 파라는 얘기네. 그렇죠. 더 파라는 얘기네. 조금만 더 하면 될 더 파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오는 게 지금 하강암이 걸렸다. 씨. 하강암이 딱 300m 팠는데 다 하강암이야. 300m를 팠는데 하강암인데 근데 그 하강 뚫고 내려간 도중에 지금 50톤이 나왔어 일단. 근데 이제 300m니까 안 떳떳하잖아. 그러니까 한 900m, 1000m에서 만약에 물이 터지면 그건 온천수라 하더라고. 한 700m? 이 정도만 터져도 그게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한 300m 하는데 이제 50톤이 지하선 나오는데 그걸 이제 다시 막았어. 막으면서 하고. 어차피 돈은 다 줬어요. 뭐. 아니 계약 끝났어요. 그거 안 나와도 돼요. 예, 안 나와도 저는 뭐 상관없어요. 여기 하강암이라 가지고 300m를 팠는데 계속 돌만 나오는 거야 지금. 근데 아저씨가 이거 나올 확률이 99%. 아니 근데 1km까지 딱 팠는데 거기도 돌이면 더 파야 되잖아요. 아니 돌이 있으면 아까워. 그래서 그걸 깨버려 돌을. 어떻게든 깨겠지 뭐. 때리는데 이게 탕탕탕탕탕 때려갖고 돌을 깬다 하더라고. 그러면 돌이 금이 쫙 가면서 물이 이제 안에 그 밑에 있던 압을 받으면서 물이 팍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고. 이게 난 그런 것 같아.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으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기대 없이 그냥 가만 일단 이러다가 터져야지. 기대치 높아야 딱 안 터지면 금면 짜증나. 안 터져 돼. 안 터지면 뭐 사옥지로 가는 거지 뭐. 근데 괜히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기대가 좀 생겼는데 근데 나와도 문제인 것 같고 그냥 하나제약이라. 하나제약도 많이 올라갔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 뭐 지금 잘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시장 상황이 이게 확 돌아갈 만큼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갈 만큼 강력한 신호가 아직 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신호가 나오기 전에는 제 방송 꾸준히 보고 있으면은 자 지금입니다. 중장기는 지금입니다 할 때가 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밑으로 한 30% 빠져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멘트를 날린 날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지금부터 여기서 빠지는 거는 한두 달이면 금방 올라올 거고 아무 상관없다. 지금부터는 모아가라. 이런 삼성전자 모아가고 네이버 카카오 모아가라. 이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저는 괜찮다 봐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골파기 밑으로 한번 빡 내려꽂는 이게 나오는 게 거의 전 제 경험상으로 그게 나와야 올라가니까. 그래야 개미가 싹 틀리고 거기서 세력이 손바뀜이 나오면서 받아먹고 올리니까 그게 안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스윙. 매지봉 띄우고 256째 짧은 스윙을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지금은. 근데 나중에 어떤 시장이 오면은 잡아서 100% 200% 묻어나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묻어나는 게 3년 들고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3년 들고 가라는 게. 그게 뭐였냐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엄청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이 종목을 제가 예전에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거 내가 3년 딱 들고 가서 여기서 빠지든가 말든가 3년 들고 가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3년 묻어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더 빠져도 상관없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이런 자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와서 그런데 그때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6,500원 밑으로 그냥 사놔라 했어요. 그거 제가 뭐랬냐면 우리 어머니 계좌에 이거 담아놨다. 어머니 용도.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 계좌 담아놨던 거는 그때 제가 중간에 이게 불타기를 좀 했는가 모르겠는데 한 178%? 178% 정도 일단 먹고 팔았거든요. 팔아가지고 내려오면은 여기 내려오면 또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살내로 딱 팔자마자 그 다음날 빠지더만은 진짜 팔자마자 그 다음날 이게 쫙 빠지더라고. 여기서 시내 완전 고점에서 팔았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여기서 다시 잡으려고 트레이딩을 좀 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안 내려오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신규 상장이긴 하지만은 이 이게 업황은 살아 있거든요. 이게 상장되는 시점부터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 실질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적정 주가라고 봤을 때 이게 저평가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 적정 주가 유지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일단은 요 위에서 지금 산 사람들은 이제 중리산이 하는 거지만은 지금 LG 엔솔이 공매도 1입니다. 공매도 1이거든요. LG 엔솔이나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틀렸거든요. 이 공매도라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갚아야 돼요. 이 공매도 했던 수량만큼 다 사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공매도가 지금 엄청나게 나왔다는 것은 그게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매수세로 돌아설 경우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엔솔을 지금 여기서 막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사야 돼요. 갚아야 돼요.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도가 여기서부터 공매도를 때렸다 치면은 그 공매도가 수익이 충분히 나는 그 구간에서 내가 공매도를 때렸으면은 이 정도면 팔겠다 하는 그 구간에서 자기들이 이제 쇼커버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V자로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공매도가 여기서는 만약 요게 저점이라 생각해서 지금 회수를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좀 아닌 거 보니까 좀 더 빠질 거는 같아요. 약간 이탈 시켰다가 갈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황이 살아있으니까 배터리.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치킨 게임이 이제 들어가. 업황은 살아있는데 원래 이 업황이 시작될 때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가 이렇게 하면은 치킨 게임이 들어가요. 옛날에 그 태양광에 한창 유행할 때 OCI가 그때 60만원인가 70만원 찍을 때 그때부터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갔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너도나도 대기업에서 이제 배터리가 생산이 되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실나는 구조를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 업체가 물량이 계속 딸려야 되는 거야. 지금 반도체처럼 물량이 계속 딸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수익성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되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중국의 CATL, 뭐 여러 가지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하고 이렇게 유나이티드 뭐고 그거하고 막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공장을 더 증설해가지고 이제 물동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전기차가 팔리는 게 미미하다. 전기차 생산 대수가 줄어든다. 이래버리면은 이제 공급 과잉이 돼버리니까 이게 돈 많은 회사들만 살아남자 시장을 먹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 또 들어간다고. 공급 과잉에서 가격도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들끼리 가격 싸움을 해버린다고.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업황이나 내용이 이게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기술적 분석에 제가 살 수 있는 건 35만 2천 원 바닥이에요. 지금 자리는 절대 안 삽니다. 저는 얘가 저 자리에서 버텨주고 뭐 다시 반등하는 V자를 이 자리 찍으면 빠질 텐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반등을 뭐 여기까지 준다. 그래도 확인 어느 정도가 내용이 나오거나 하면 지금 이렇게 쭉 빠져버리잖아요. 저는 제가 테마 재료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추고도 안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 매매가 있죠. 낙고가대 매매도 있고 기술적 반등 노리는 매매도 있죠.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반등하려면 여기서 반등 바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요게 탄력인데 원래 그 정도 난 그 정도에서 반등 나왔으면 눌림이면 눌림목으로 보고
할 수는 있겠는데 LG 에너지 이거는- 솔루션이 지금 네. 보면은 요 고점하고 연결하면 차트상으로 요렇게 위에 고점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질 때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에 이제 이런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각도랑 내려가는 각도랑 좀 비슷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원래 이제 파동 이게 대시세로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반등 나왔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이제 이게 탄력이 있는 자리고요. 그 탄력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저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저점을 낮추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35만원 밑으로 빠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지지하면은 이제 이런 큰 박스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서 한 15일선 횡보가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할까 정도고. 요거 빠지면은 근데 아까 35만 2천이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4만원 밑으로 또 빠집니다. 저는 35만원대 나오면 한 5일선의 횡보 정도 나와줘야지 그나마 짧은 스윙 관점에서 손절을 두고 한번 볼까 말까. 근데 결국은 저는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LG 엔솔이나 요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LG 이 새끼들이 떨어뜨려 나오는 건데 아니 가능성은 높고 나중에 천천히 이거는 난 자빠지고 자빠져라 더 빠져라 한참 냅뒀다가 이게 이제 워낙 이제 기대감을 많이 받는 이제 구간에서 상장을 해가지고 딱 그냥 전기차 전기차 이제 화랑일 때 딱 상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지 딱 그 끝물이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평가를 그쵸. 받았죠. 근데 중요한 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래 가치까지 이미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금 적정 주가가 저는 한 40만원 정도라 보는데 원래 기업은 적정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와 저평가를 들락날락해요. 파동의 중심이 적정 주가인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충분히 커 갈 수 있는 시장은 맞아요. 시장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킨 게임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배터리 공급 단가가 타산이 안 맞는 중국의 값싼 인력으로 만드는 중국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력도 값싼데 지금 뭐 품질까지 좀 받쳐주니까 중국도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저는 매집량이 좀 받쳐주고 하면은 한번 해볼까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 뭐 저희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희 경험치로 회원들한테 해줘야 돼. 저도 마찬가지로 뭐 수익률 대회 나가고 싶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한 달 동안 방송을 쉬어야 돼요. 근데 뭐 나 방송하면서 어떻게 대회를 합니까? 하고는 싶죠. 그거는 뭐 제가 심심할 때 하는 거지 뭐. 단타를 해야 되는데 수익률 대회 나오면은 무조건 단타로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또 새해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 좀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저희가 바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 거의 15년 이상 이렇게 우뚝하게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치들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치를 들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경험치 듣는 걸 토대로 이제 간접 경험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를 조금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채워갈 수 있는 이런 방송이 지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뭐 많이 들려주는 저희 경험치 들려주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가 여러분들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되고 훨씬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까지 얘기 잘 안 하는데 원래 나는 내년 한 3월달에 진짜 폭락하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원하게 1년 동안 수익 내지. 크게 매도 지금 맞을 게 있으면 안 돼. 크게 봤을 때 좀 2023년도만 잘 준비해놓고 공부해놓으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기회가 훨씬 많을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확률상 뭐 이렇게 점 때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뭐 대다수를 상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하자 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그거 실력 없이 투자부터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경험치 기르고 실력 기르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도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야씨 가치주 사갖고 그냥 묻어나면 된다. 그런 거에 낚여가지고 지금 주식 다 시작해갖고 제 방송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주식 해보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제 장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내가 먹을 수 있는 짧은 구간 하나부터 시작을 하세요.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까 한밤 내가 먹을 수 있는 짧은 구간 그 나만의 영역 하나를 만들자. 그게 그 위치는 저도 뭐라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요. 일단은 뭐 자기가 많이 연습하면 돼요. 그 자세로. 같이 매매를 할 거면은 좀 더 기다려요. 같이 매매를 할 거면은 예, 차라리 한 대 맞고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지금 같이 매매 들어갔는데 물론 뭐 빠지는 까지 다 계산하고 들어가면 한 30-40% 빠지는 까지 계산하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그걸 같이 매매 들어가서 지금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몇 달 만에 40% 맞고 시작하면 열받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위험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부동산 이번에 여러분들 2년 전에 2-3년 전에 가장 유행했던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 매매법이 갭투자. 전정부 때 그 갭투자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 뭐 집 있는 사람들이 다 갭투자를 했어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금리가 빠지면서. 그게 지금 이제 또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뭐 벌써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악영향이죠. IMF 경제위기, 그러니까 부동산이 만약에 여기서 자빠지면은 부동산 자빠지고 건설주 자빠지고 그 건설주하고 연계되어 있는 은행, 그 다음에 채권단들, 그 증권사들, PF 그 펀드 파는 증권사들, 뭐 리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만약에 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그리 무너져 버리면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그들은 또 하나의 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금이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제가 바바님 제 옆에 오래 있어 보았지만 알겠지만 제가 기가 막히게 그 냄새 잘 맡습니다. 제가 그 기가 막히게 냄새 잘 맞아요. 제가 금을 샀어요. 제가 그 얘기 했었나 방송에서? 아니 안 했었구나. 하여튼 금을 샀어요. 저는 2-3년 안에 금이 폭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히게 그런 걸 잘 여러분들은 금 ETF 들어가서 좀 사놓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금하고 또 국제시장 좀 안 맞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갭투자 망해서 지금 부동산 지금 만약에 무너지고 우리나라 이제 부채가 물론 뭐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옛날에 IMF 때 뭐 우리 부채랑 뭐 그때 500조 700조랑 지금 2000조랑 훨씬 많지만 그만큼 물가 올랐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어디선가 위험 신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송중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은 야 젊은 청년이 IMF가 올 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 오세훈 대표가. 그러니까 그 송중기가 하는 말이 23살인 저도 보이는 게 왜 월가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 못 봅니까? 우리 월가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그 관료들은 못 보느냐. 지금 뭐 대출이 어떻고 부실 대출이 어떻고 막 이렇게 자기 설명을 해요. 지금 뭐 지금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시냐고. 이걸 보고도 왜 예상을 못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지금도 보니까 어느 정도 제 눈에는 이게 근데 쉽게는 안 터져요. 경제라는 게 위기가 오면은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내가 다쳐갖고 뭐 못에 찔렸다고 다 파상풍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뭐 상처를 뭐 입어가지고 세균간염 됐다고 다 그 죽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대부분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경제가 막 상처를 입어도요. 진짜 더럽게 재수 없어가지고 뭔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은 곤욕을 치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그랬냐 싶이 또 안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쪽의 문제나 그 다음에 뭐 달러 문제, 과잉 공급된 달러 문제, 그 다음에 뭐 중국,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번에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힘든 시기인데 여기서 이제 바닥 찾아내기 뭐 이런 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뭐 찾아내야죠. 주식시장이 그래요. 시장을 이길 만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하면은 그나마 나아요. 시장을 이길 만한 테마를 근데 그 시장을 이기려는 테마가 오래 안 가요. 잠깐 이겨요. 진짜로. 한 뭐 길어야 2-3주? 다시 왜냐면 지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반항만 하는 거죠. 반항. 쉽게 말하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데 반항을 할 준비가 돼갖고 이제 한번 반항하는 애들을 들어가서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지수가 누르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안 누르려고 이러면서 진짜로요. 안 누르려고 그러다가 댐비다가 두드려 맞아서 빠지긴 빠지는데 그래도 튀어 오를 가능성 그런 애들은 빠지더라도 튀어 올랐다 빠지고요. 거기서 밀리더라도 다시 튀어 올라요. 버티는 애들은. 그런 걸 좀 짧게 찾아갖고 먹는 영역.
다른 우리가 지금 코스피 지수 다 빠지잖아요. 예, 다 빠지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런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보세요. 쭉 밀리다가 주가가 쭉 밀리다가 제가 이런 걸 왜 드리냐면은 쭉 밀려요. 밀리다가 여기서 딱 튀어 오르잖아요. 보이죠? 그럼 이 눌림에 드리는 거예요. 반항을 하거든요. 다른 종목들 다 빠지는데 예, 여기서 딱 추세가 바뀌어요. 그럼 눌림에 드리고 예, 이래 먹고 여기 또 드리고 요거는 뭐 아직 안 올라갔지만 요런 식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추천했던 자리인데 여기서는 밀렸네요. 예, 이런 걸 밀려도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는 영역에 예, 요런 거 젠큐리스 이런 것들도 추세가 요런 게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매집봉. 예, 그리고 여기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영역이 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도 위로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에서 밑으로 실패하면 짧게 손질하면 되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겨루기를 하는 게 보이죠, 그죠? 딱 보면은 명문제약 이런 것도 이제 눌림목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눌림목 다 눌림목에.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세가 이제 바뀌었다 싶을 때 드린 거예요. 큰 추세나 작은 추세 이렇게 바뀌었다 싶을 때 이 바꾸는 영향을 보고 눌러줄 때 드린다.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자르면 돼요. 뭐 최근에 뭐 소마젠이나 이런 것들도 추세가 예, 제가 반등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예, 요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락 예, 남들은 다 하락장인데 이렇게 올라타는 애들이 있어요. 이 구름대 뚫어 올리고 111선 뚫어 올리고 이렇게 올라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엔진바이오 이런 것도 예, 이런 애들을 우리가 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락장이지만 이 하락장을 이겨내는 어떤 영역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이제 확률이 예, 많이 높아지죠. 그리고 손절이 짧아요. 저런 것들은 같이 보는데 보이는데 혼자 보면 안 보여요. 같이 우리 금색 끼워줘갖고 막 보이죠 지금. 그 혼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 0차에 들어가서 예, 여기 상한가 혼자 안 보이시는 분은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보여야지 혼자서. 이게 저희가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놔요. 이렇게 지수 분석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수를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이런 하락장에서 저희가 타점에 딱딱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위더스 제약 이런 것도 레전드죠. 여기서 이 작은 추세 0차에 잡고 큰 추세 0차에 잡고 여기 또 잡고 3번 눌림목마다 행보하는 거 잡는 거 아닙니다. 세력이 딱 들어오는 거 보고 눌림에 잡는 거예요. 예, 물론 세력이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금색기로 정확하게 이제 본인 실력이 있을 때 스스로 잡는 거고, 예, 저희는 이제 리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약간 뭐랄까 눌러줄 때 잡아요. 약간 찾아보면 이게 잘 보여요. 이게 보세요. MZ 맞게끔 추천해 주세요. MZ 세대 맞게끔 추천해 주세요. 씨, 빰을 주시야리 볼라 마시. 빰알 땡기를 씨. MZ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 라떼는 말이야. 빰 맞으면서 주시겠어. 아니. 왔다. MZ 세대에 맞게끔 맞게끔 공부를 해라. 시대가 어느 세대인데 씨. 응? 맞게끔 공부를 해.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우리가 그 주식은 여러분들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욕심 버리고 기준 잡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두 개가 제일 어려워. 욕심 버리고 기준 잡는 게 제일 어려워. 2차전지는 어떻게 보시나? 2차전지는 앞으로 들어오는 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석을 가려야 돼. 이게 딱 치고 나가잖아. 딱 치고 나가는데 자기가 그 옥석에서 밀려버리면은 안 돼요. 치킨 게임에서 밀려버린다. 치킨 이게 어떤 한 영역이 확 살아나면요, 너도 나도 뛰들어요. 이제 돈 된다 싶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치킨 게임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또 그 치킨 게임이 살아남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날아가는 거지. 쫙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치킨 게임 하는 동안에 옥석을 좀 가려야 돼요. 일단은 시작은 했잖아요. 2차전지가. 시작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갈지. 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MZ세대 건들면은 양치해야 된다고요? 왜? 양아치가 아니고 양치로 왜 하는데? 내년에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업황을 말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그냥 결론은 그래요. 당분간에는 기술적 반등 잠깐 나오는 거 위에 전체적인 추세 반등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으로 짧게 먹어라.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면 돼요. 저희가 다 찍어드리니까. 맞잖아요. 예, 딱딱 시작인 거 아침마다 찍어드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확률도 엄청 높잖아요. 거의 뭐 80-90%? 저는 요즘 매매 스타일은 좀 스윙 관점에서 이전에 기존 시장에서 뭐 15% 스윙을 예상 기대했으면 요즘은 뭐 7%에서 10% 정도만 예상하고
타점을 잡고 먹어라. 아까 한 뼘 얘기 나왔잖아요. 한 뼘을 이 한 뼘이 이런 한 뼘을 쓰다가 이제는 조금 작은 한 뼘을 써서 먹는 매매 전략을 좀 전체적으로 잡아라. 한마디로 욕심을 좀 더 줄여라. 그렇게 기본기를 다져가는 시기를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프리카 TV 실적 계속 성장 중이라고 고점에서 50% 빠져서 매수를 했더니 실적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망했다.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그 유튜브 때문에 겹치잖아요. 플랫폼이. 아프리카 TV랑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프리카 TV에만 장점으로 가지고 있던 실시간 방송의 플랫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근데 아프리카 정책적으로 유튜브한테 안 되기 때문에 BJ들이 아프리카를 많이 버리고 유튜브로 다 와요. 왜냐하면 철구나 이런 애들도 그렇고. 아프리카가 협업과 상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견제와 제재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고 K 컨텐츠 사업을 더 글로벌화 시킬 수 있었는데 그걸 걷어찬 거 좀 아까워. 아프리카 TV 플랫폼도 좋고 다 좋은데 유튜브가 뒤늦게 후발주자로 나오면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제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근데 플랫폼 자체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유튜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프리카 있는 그러니까 시작은 아프리카로 하는데 BJ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다 유튜브로 가버려. 시작은 아프리카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프리카.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면서 몸집이 좀 커지면은 유튜브로 가버려. 좋은 컨텐츠를 뭐 살려갖고 BJ가 뭐 BJ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한 방에 넷플릭스가 더 확 키워지듯이 아프리카도 좋은 컨텐츠와 재밌는 그런 걸로 세계화에 이제 식상하지. 도전해서 발전시켰으면 확 한번 빵 터질 수도 있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성공했던 거는 아프리카 TV BJ들이 돈을 벌어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더 키워서 세계화로 나갔어야 돼.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있지만은 안타깝지. 예. 유튜브가 이제 아프리카 그대로 장점을 다 따라와 버렸으니까 아프리카가 점점 이제 아프리카 보던 사람들이 이제 자꾸 유튜브로 오는 거지. 네이버 쓰던 사람이 구글로 가는 거지. 지금도 저도 이제 지금 구글이 네이버를 약간 품은 느낌이야. 진짜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막 구글 관련된 검색하면 잘 안 나와. 일부러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구글은 그런 거 다 허용해 버리더라고. 일단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래도 기존적인 매출이나 성장은 있으니까 뭐 나오기야 나오겠죠. 한 번 더 튀긴 튀겠죠. 일단 뭐 종목 같은 거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 내년에 화이팅 하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일날 또 열실에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이제 새해 다짐 잘 다지시면서 합시다. 감사하고요. 어차피 올해 끝난 거 미련두지 마세요. 내년에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올해 못 했던 거 있으면 내년에 또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1월 2일날 이제 김사부팀 오프라인 교육이 시작을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 주식단태.com 가시면은 우리 김사부팀 오프라인 교육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